이명박 정부 때 가뭄을 예방하고 홍수 피해를 막겠다면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다 대형 보를 설치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지. 그 이후에 살린다던 강이 초록색으로 변해가 녹조라떼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형보가 설치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는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그동안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 물질이 낙동강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 녹조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지는 않을런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남세균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대강 녹조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낙동강과 금강의 수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분석을 맡으셨는데 결과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에 가서 녹조를 직접 확인하셨는데 이게 질감이나 냄새가 어느 정도인지요? 네, 올 8월에 한 2차례 정도 녹조가 심한 곳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다녀왔습니다. 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 라떼가 창고를 많이 했었고요. 색깔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진한 녹색이었고요. 녹조가 심한 곳에서는 이제 우리 식궁창 냄새, 하수도 냄새라고 하는 지오스민 물질이 있는데 예. 이 지오스민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올라왔었고 질감도 매우 진득진득하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통 녹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조 발전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의 주요 강호수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물에서 이제 녹조는 사이노박테리아라는 이제 한국말로 남조류 또는 남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이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는 독특한 세균입니다. 진핵생물인 조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네네. 네, 사실 시아노박테리아는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했었고, 앞서 말했듯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지구 대기 조성에 산소를 공급하는 큰 역할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생산자로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골칫덩어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는 사실 이러한 녹조 현상은 기후변화, 산업화, 무분별한 개발화나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 생태계가 변화했습니다. 특히 부영양화, 기온의 급작스러운 상승, 염류 증가나 유속 변화로 시아노박테리아가 환경에서 다른 미생물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강호수지에서 보는 사이노박테리아가 그수로 과도하게 증가하게 하는 녹조 현상을 경험하게 됐죠. 문제는 이러한 사이노박테리아 중에 일부 사이노박테리아가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박테리아가 세균이 보통 이제 기생해서 이렇게 사는 걸로 알던데 이게 광합성이 가능하다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독성이 뿜어져 나온다 이런 말씀이네요. 근데 그럼 독성 물질 그때 이제 언급되는 게 우리가 또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싶었는데 마이크로시스틴 요게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네, 사실 녹조에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아노톡신이라고 크게 말을 하고요. 그 시아노톡신 안에는 아나톡신, 실란드로포몹신, 마이크로시스틴, 노들랄린, 삭스톡신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강호수에서 흔히 보는 것은 마이크로시스틴이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독성 물질이 우리가 이제 음용수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는 만일 수돗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끓여서 먹는데 괜찮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독성 물질은 끓여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로 샤워도 하고요. 또 우리는 물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물은 친수 활동, 즉 내조 활동으로 코나 피부, 입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농업이나 어업 활동으로 식품에 축적되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현재 이러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겁니까? 시아노톡신, 이제 전체적인 시아노톡신을 보면 피부 발진, 감기, 유사 증상이나 구토, 호흡 곤란, 소화장애, 복통, 간이나 기타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시아노톡신은 크게 간 독성, 신경 독성, 피부 독성 물질로 구분이 되고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 물질로 이제 장단기 노출 시에는 이제 간에 손상을 주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요. 심지어 간암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먹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까 이게 정화를 해서 이제 수돗물로 쓰더라도 끓이더라도 이게 독성 물질이 안 없어진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이 독성이 안 없어진다. 이 말씀에서
네. 부산시가 바로 이 저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저 연구 결과 발표했을 때 네. 지금 고도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부산의 수돗물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고도정수 처리해도 안 된다? 이 말씀으로 들려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일반적으로 고도정수 처리로 굉장히 마이크로시스틴이 잘 제거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뭐 항상 완벽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미국에서도 정수 처리장에서 이 녹조가 조금 심할 때 수돗물에서 완전히 처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 검출이 되어 단수를 한 사례도 있고요. 미국 환경청 가이드라인을 봐도 물에서 미취하 가동은 0.3 ppb, 10억 개 중에 0.3개만 있어도 어린아이들은 마실 수 없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1.6 ppb, 레저 활동, 즉 수영 같은 경우는 8 ppb로 예. 녹조가 심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좀 녹조가 심한 오하이오주에서는 20 ppb가 되면 물을 아예 접촉하지 말라라는 경고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수 처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의 물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고도 네.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일단 먹는 물은 안전하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4대강 녹조 분석 연구하신 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봤거든요. 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실 이걸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물을. 그래서 매주 이제 경보용 녹조 측정을 한다고 나오던데, 근데 환경부 결과하고 교수님 연구 결과하고 다르더라고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4,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이게 네. 왜 그런 겁니까? 연구 결과의 차이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녹조는 예. 광합성 세균이기 때문에 표층수에 자랍니다. 다른 미생물하고 조금 다르게요. 표층에서 햇빛이 있어야지만 이제 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 마시는 물은 치수구 근처에서 가져오는데요. 제가 낙동강을 가봤더니 표층수에서 가져오는 곳, 중층수 또는 섞어서 가져오는 곳 이렇게 다양하게 치수구가 다양한 위치에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또 그리고 이제 녹조 얼만큼 독성 물질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표층수를 일반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USGS나 EPA에서 환경청이나 국토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죠. 그 이유는 네, 사이노박테리아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을 몸 안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노박테리아가 자라는 구간에 사이노박테리아 안에 있는 독성 물질과 또 외부에 나와 있는 물질을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층수에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 시민들은 묽은 메리에서 표충수를 먹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낙동강에서 했다는 게 저 대구 쪽 아닙니까? 그 네, 구미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낙동강이 만약에 하층, 그러니까 지금 네. 부산에서 만약에 한다면 네.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그 농도가 더 짙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성은 있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유속이 느려지면 사이노박테리아 수가 더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류에 더 많이 증가하고요. 영양분이 모이는 또 하류 쪽에서 더 마이크로시스틴이 쉽게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뭐 거의 제거가 된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설명은 완벽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는 물은 그렇다 치고 물을 식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 키우는 데 쓴다 아닙니까? 여기는 정수 처리 안 하고 바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도 그게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상수원 이야기부터 약간 먼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상수원에서도 역시 마이크로시스틴 LR, 마이크로시스틴은 100여 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LR이라는 하나의 이제 가장 독성 물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토탈 마이크로시스틴, 이제 100여 종의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마이크로시스틴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농업 용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녹조가 심한 강에 물을 이용해서 키운 쌀, 콩, 밀, 상추, 사과, 옥수수, 파슬리,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그 물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당시에 실험한 농도를 보면 1000, 600 낮으면 2ppb인데요. 이때도 독성 물질들이 농작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녹조 특성상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조사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시스틴 그러니까 녹조가 잘 생기는 게 결국 더워야 되고 유속이 느려야 되고 그죠? 네, 그러면 유속을 빨리 해주고 이걸 물을 조금 더 기온을 낮추면은 녹조가 점점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조는 강가 쪽에 우리가 이제 흔히 강가 쪽에서 많이 그렇죠.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 네, 유속이 중간이 부분만 빨라진다면 또 역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영양합니다. 사실 물 안으로 들어가는 질소나 인, 비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냥 버리는 쓰레기들이나 오염 물질들 때문에 그러한 물질들 때문에 녹조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총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비료를 버리면은 이 비료를 또 광합성을 하면서 녹조가 또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질소나 인비료는 이 녹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고요. 이 영양분 없이는 녹조가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토양이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거나 우리가 흔히 비가 내리면 녹조가 사라진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소나기성 비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오히려 강가로 들어가고요. 이제 강 주변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날씨가 그 다음날 더워지게 되면 녹조가 오히려 더 잘 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런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시급한 게 뭡니까? 맞습니다. 녹조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녹조 제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사실 답은 굉장히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조금 힘듭니다. 녹조는 이제 환경 파괴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루 이틀 단기간에 문제로 생긴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을 무관심하고 또 관리하고 당연히 사용한 결과라고 저는 보이고요. 해마다 녹조가 생기지만 그 심각성이나 그 대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저희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매년 이렇게 초록색 강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단기간에 파괴되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오고요.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어떤 부분에서 복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비료 같은 거 함부로 뿌려가지고 막 물에다 갖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리기도 하고 또 뭐 4대강 사업 했는데 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보를 좀 개방을 더 해야든지 아니면 보를 없애든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환경단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할 게 많잖아요. 뭐 상수원에 뭐 여러 가지 뭐 오염수를 내보내는 공장들을 뭐 안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당장 뭘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염 물질을 버렸을 때 뭐 모르고 우리는 쉽게 비료를 버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정확하게 녹조가 어디서 얼만큼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그 부분에 맞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를 들어 레저 활동이 많이 진행되는 곳에서 그 주변에 논이나 밭 또는 가축 폐수가 그냥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은 정화가 해서 들어와야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감 대책, 이제 N과 P를 물에서 어떻게 더 우리가 제거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 변화는 죄송합니다. 기후 변화는 사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조사 방법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바르게 알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 어디가 얼만큼 오염이 되었고 이 부분에 앞서 말했듯이 마이크로시스틴이나 또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삭스톡신, 이제 시아노톡신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제가 조사한 것은 마이크로시스틴 하나일 뿐이고요. 사실 얼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왜 생겼는지에 대한 파악, 상세한 파악이 되어야 그 해결책도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였습니다. 예, 아유 매일 방송 마치면서 우리 코로나 조심하고 식중독도